오늘 특별히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우리 부산국제고등학교의 박영민 선생님이시고요. 아마 박영민 선생님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정연수라든가 특히 이런 원격 수업 관련해서 많이 회자되시는 분이고 얼굴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 특히 부산에서는 더더욱이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원격 학습 시대에 클래스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그 외에도 원격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을 나눠주실 것 같으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고 좋은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퇴근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클래스 카드로 수업을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같이 해볼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두 가지 제목을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제목을 쓴 게, 자, 선생님들이, 지금 16년 차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막, 나 어떡하지? 지금 그 디지털 도구 활용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클래스 카드와 오늘 하나 더, 엑셀, 모두가 알고 있는 엑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기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을 조금, 네, 조금 제가 말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그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뒤에는 제가 같이 실습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다가 남기셔도 되고,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지금 숫자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제가 쓴 제목은 클래스 카드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9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97%의 90 텍스트가 하나가 있을 때 97%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그게 나머지 모르는 것들도 그냥 유추를 해가면서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7%라는 거는 단어가 100개가 있다면 97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태라 이게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제 95에서 뭐 98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뭐 선생님 포함해서 이제 영어랑 굉장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 쉬운 방법이 이제 클래스 카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단어 이게 이런 뜻이고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클래스 카드만 이제 쓰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클래스 카드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숫자가 화면에 보이시는데 75라는 숫자는 그 선생님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사이트 월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잘 활용을 안 하실 테고 초등학교나 이제 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거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트 월즈라는 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거를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는 일견어휘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일견어휘 그래서 이제 사이트 월즈가 부족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게 채워지지가 않은 상태니까 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데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 줄 여력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없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일견어휘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클래스 카드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을 하실 때 일견어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져가셔서 조금 수정은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급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트 홀즈라는 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1000개 세트가 있어요. 1000개. 그래서 100개씩 10세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한다 아니면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일견어휘를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약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그 학력
모자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선생님의 손을 타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또 클래스 카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카드 보통 단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블룸의 뭐 이거 소목표, 분류표 여기서 봤을 때 여기만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 클래스 카드로 디자인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슨 도구를 쓴다고 했죠, 오늘? 클래스 카드와 엑셀만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원격 학습할 때 학생들이 중간층에 있던 아이들이 하위층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갭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뉴스 같은 거 많잖아요. 중간층 아이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들도 결국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서로도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을까? 네, 해줄 수가 있을까? 제가 물건 팔러 온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은 핵심 역량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식 학습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식 학습은 너무 이제 지향을 하고 지향 아니고 지양을 하고 역량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 과정을 만든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기초적인 지식 없이 구구단 모르고 모르는데 다른 수학 문제를 풀고 그 생활에서 벌어지는 수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영어로 된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는 방향은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수업 시간이 너무나 이제 짧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 하나씩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클래스 카드로 시작하는 이 수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했던 수업을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했던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2학기 들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팀즈를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팀즈에서 활동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원격 학습 시대의 클래스 카드라고 하긴 했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면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격 학습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전 세계적인 교육의 이 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아예 그러면은 전면 등교하게 되면은 우린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원격 학습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은 자연재해도 너무나 이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태풍이 뭐 심하게 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실 수 있다면 교실 수업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수업 따로 교실 수업 따로 디자인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수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수업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원격에서도 가능하고 교실에서도 가능한 그런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왼쪽에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교재에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엑셀을 쓰고 있는 장면이고요. 엑셀에다가
제가 이제 그 선택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표현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교사가 작성할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셀에는, 그 다음 컬럼에는 학생들이 여기 뜻을 적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 로그인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색깔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막 길게 써봤자 한 10분 정도면 이게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과서 만약에 8레슨이 있다. 그래서 학급이 8개가 있다 그러면은 한 학급에서 한 가지 레슨을 다 세트를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클래스 카드에 보시면은 그 단어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별로.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보시면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단어도 있지만은 표현도 있어요. 프레이즈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프레이즈라고 적어놨는데 프레이즈 단위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 공부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프레이즈 단위로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클래스 카드에 만드는 세트를 같이 만들기를 첫 번째 이제 첫 시간에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매 시간 저랑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저랑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 선생님이 조금 늦든 일찍 오든 선생님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학생들은 바로 클래스 카드를 시작을 해요. 클래스 카드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교실 수업이도 마찬가지고 원격 수업일 때도 마찬가지고 클래스 카드로 개별 학습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 그 단원에 그런,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유닛 4를 하고 있는데 유닛 4에 대한 프레이즈랑 보캐블러리랑 이제 두 세트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기능, 그 부대표님 이거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네. 이거를 발견하는데 정말 한참 걸려요. 얘가 언제 있었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갑자기 이상한 애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엄청난 애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이런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실시간 학습 활동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50명이기 때문에 학급당 한 20명 정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 아이디가 쭉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세트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고 어디를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60초 단위로 1분 단위로 자동으로 갱신이 리프레시가 되기는 한데 선생님이 계속 얘를 누르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교탁에 서 계시더라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할 때는 더 궁금한 거죠. 학생들 클래스 카드 10분 그 클래스 카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죠. 근데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아직 접속 안 한 애들이 보여요,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 불러서 이제 지금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고, 여기 클래스 카드에 쪽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쪽지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힘든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디나 비번을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씩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이걸 할 때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럴 때 선생님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해결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 10분 동안은 개별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그 처음에 10분 동안 그 클래스 카드 공부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그 컴퓨터에서 로딩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부트 스트래핑, 그래서 부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워드를 쓰든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컴퓨터로 작업을 뭔가를 해야 되면 컴퓨터가 부팅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뭔가 이게 또 쉽지 않은 설명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더라. 부팅은 정말 밥 먹듯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제 쉬운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한 컴퓨터가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자원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팅이라는 게. 다들 영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틀리게 설명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부팅 과정인데 이게 부팅을 하게 되면 부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우리가 워드 타이핑을 하든지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지금 부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부팅을 시킨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부팅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통사에 관한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단어에 관한 부분인데 단어에 관한 부분은 어휘에 관한 부분은 클래스 카드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10분 동안 만약에 유닛 4를 수업을 할 거면 유닛 4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다루어야 되는 단어나 그 표현들을 클래스 카드로 10분 동안 빠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은 경우에 수업을 하시는 경우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는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이 부트 스트래핑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제가 학회지에 이거 이제 인지과학 학회지에 그냥 쓴 게 아니고 제가 학회지에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게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계속 찾다가 이론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게 또 클래스 카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를 할 때 설명드릴 때 이제 부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만 끝나고 수업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배틀 같은 경우 배틀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배틀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헌트 모드가 있고 레이스 모드가 있는데 지금 저는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배틀을 하실 때 준비를 하고 다 끝내는 과정까지 이제 한 5분 정도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그냥 배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팁을 조금 더 드리려고 배틀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헌트 모드는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 거 학생들은 단어 하나만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뜻이 지금 영어로 지금 주어지고 있죠.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 터지는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답을 맞춰서 이렇게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할 때, 제가 답을 말해주기도 해요. 안 터지는 것들은 제가 이거는 이거야, 빨리 누가 가져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지금 레이스 모드인데, 이거는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들의 접속한 기기에, 문제와 선택지가 다 나타나요. 근데 좀 전에 보이신 거는 주관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선생님의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얘는 학생들의 기기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 지금 학생들이 그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별명으로 하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접속을 좀 느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누가 느리게 이제 접속을 안 했는지 확인을 빨리 하고 싶으시면 학번으로 이름을 쓰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금방 순식간에 확인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틀 하실 때는 시간이 많으시면 학생들이 별명으로 쓰게 하면은 학생들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없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생들 학번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끔 하면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름보다는. 자,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랭킹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랭킹이 떤뜻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저는 이제 여기 이 학생이 점수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1등이랑 2등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며칠 전에 했던 그 배틀인데 이 아이가 지금 엄청난 차이로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대부분 지금 다른 학급에서 했을 때도 보통의 1등이 3,000점 이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만큼의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1등만 뭐 맨날 1등 하나만 1등 하나 뭐 이렇게 뭐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때 이제 얘네들한테 너의 비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비법이 뭐야? 너의 비법을 공유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단어 한 3개 정도 단어가 한 20개 세트인데 서너 개 정도만 계속 똑같은 것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한 비법은 뭐냐면, 첫 번째 비법이 타이핑이 굉장히 빠르대요, 자기가. 그래서 두 번째 비법이 뭐냐면은, 그 매칭 게임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가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비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된대. 1등 할 수 있대.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클래스 카드 배틀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지금 그 뭐죠? 원격 학습할 때였는데, 원격 학습할 때 배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틀을 했고요. 배틀이 끝나고 나서 이 학급 같은 경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여기 이제 활성화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자기의 비법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비법을 얘기하는 중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박수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박수 치고 있어서, 이제 이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비결을 얘기해봐, 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잘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박수 치는 아이들도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아까 그 메슬로우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욕구, 사회적 욕구,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이런 그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구나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욕구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업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 저는 이게 굉장한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드셨는지는 잘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 정책인가? 관리? 네, 거기 맞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선생님들 이제 수행평가, 그 정책을, 세팅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죠. 굉장히 조그마한 글씨로 돼 있긴 해요. 응시 제한 횟수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회부터 무제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 교실에서 그 단어 시험 쳤을 때, 종이로 시험 쳤을 때, 선생님들이 채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시험을 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전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치는 게 학습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스 카드로 시험을 치게 되면, 뭐 무제한을 하셔도 되고, 뭐 몇 회씩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나면 마지막 장면에 게임 오버 이렇게 하고 나서 try again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게임을 할 때는 try again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험을 칠 때는 이게 만약에 이제 100점 만점에 뭐 50점을 받았어. 난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이제 실패에 대한 경험을, 그런 실패가 이제 누적된 경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국제고등학교에 있는 거지, 항상 국제고등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일반 고등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카드로 특성화 아이들이 서술 문제도 다 풀고 독해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국제고등학교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특히 특성화 아이들은 이제 실패 경험이 너무나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그런 실패를 해도 괜찮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메시지를 줄 만한 기회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 카드만이라도 이런 식의 경험이라도 학생들이 틀려도 괜찮구나, 실패해도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졸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로 이거를 치실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이거를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는 몇 번 칠 수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된단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 클래스 카드에서 그 피드백을 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틀린 문제가 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실 수업에서 종이로 시험을 치게 되면 그거를 피드백을 일일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클래스 카드에서 다 이거를 자동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라는 이런 거를 이제 productive failure라고 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좀 뭔가 배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그 키워드가 productive failure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제 실패를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났구나라는 메시지가 암암리에 이제 주어지니까 수능 시험을 치다가 1교시 끝나고 나가서 뛰어내리는 친구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 특목고 나온 국제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데 나온 친구들도 지금 이제 실패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실패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실패연구소를 지금 시작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30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장면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클래스 카드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은 원격 수업을 할 때거든요. 이제 아까 엑셀로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교실에서도 했고, 원격 수업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가 다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카메라 아이콘. 팀즈 잘 안 써보시면 모르시긴 할 텐데, 카메라 아이콘은 뭐냐면, 모둠별로 이제 줌 같은 거를 켜놓은 거죠. 그래서 모둠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여기다가 엑셀에다가 문단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엑셀에 1모듬, 2모듬, 3모듬 이렇게 쭉 적어놨죠,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모둠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교과서 수업도 하고 지금 이제 국제고기 때문에 교과서 말고 다른 거를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고 있는데, 교과서 수업을 할 때 요약을 시키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교과서가 이제 좀 미흡하죠. 텍스트 자체가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요약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활동을 할 때는 요약 말고 저는 다른 거를 시켜봤고요. 이제 그 ESL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 같은 경우는 요약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이 굉장히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약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래스 카드로 그 앞에서 이제 부팅을 한 거죠. 아이들이 부팅을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기 전에 제가 강의 안 했어요. 강의를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클래스 카드에서 공부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 텍스트를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요약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엑셀을 쓸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엑셀이 칸이, 셀이 굉장히 이제 정돈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채팅을 하기도 해요. 여기다가. 얘는 이제 아이들이 채팅한 장면이고, 이렇게 채팅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LMS에서 그 학습용, 학습관리 시스템 여기 이제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 엑셀에다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동체 의사소통, 뭐 지식정보처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 카드로 이제 처음에 10분 동안에 부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런 수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클래스 카드 세트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영어의 단어와 그리고 한국어의 뜻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또는 선생님들이 만드시게 되면 영어 단어와 영어로 뜻을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은 영어로 구절을 주고 그리고 한국어 뜻을 만들어서 이제 세트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단어도 꼭 필요하지만 프레이즈도 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다 다르죠. 얘는 굉장히 크고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요. 이걸 이제 뭐 그 그레이 티어리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영어로 된 텍스트를 소화를 할 때 그 사이즈 그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성화 있을 때 더 많이 한 게 프레이즈 단위로 아이들한테 준 거거든요. 단어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 문장 해석 못해요. 선생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단어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일수록 단어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프레이즈로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프레이즈로 줬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그 클래스 카드에 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나서 끊어 읽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문장 세트도 있기도 하죠, 클래스 카드에. 이게 끊어 읽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프레이즈 단위로 줬을 때. 이제 이게 필요한 거는 그 리딩을 하실 때도 리딩 능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오르는 순간들이 다 있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EFL 상황에 있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소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소리를 같이 주게 되는,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처럼 소리 자료를 같이 주게 되면은 리딩도 그냥 듣기와 말하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리딩에도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리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읽기가 여기 소리에 대한 정보 때문에 끊어읽기가 어떻게 되는지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이제 그거를 하실 때 학생들한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소리를 만약에 이제 끄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하실 때 검색을 해서 바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내가 짝수 단원 할 테니까 당신은 홀수 단원 만드시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학생들한테 단어를 너희가 뽑아서 세트를 만들어 와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리스트를 뽑으시고 학생들이 의미를 적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정돈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지금 네,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채팅창에 네. 그
파일을 제가 오늘 제가 만든 파일을 공유를 일단 할게요. PDF 파일인데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채팅창에 보내드렸고요. 자, 제가 참고로 한 그 텍스트는 지금 같이 실습을 해볼 텍스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구글 시트 엑셀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링크를 엑셀 링크를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다 접속을 하셔서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화면을 제가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여기 이제 아무 칸이나 한번 적어보세요. 네, 들어오시는 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지금 같이 실습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랑 할 때는 여기는 이제 학번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학번을 보시면 2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적고 그런 다음에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학번으로 쭉 적어놔요. 이게 단어가 지금 보니까 46개거든요. 그래서 20명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적어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자기 걸 찾아서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쓰시면 지금 제가 시간을 1분만 제가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이게 완성이 되면 네, 요 단어장 완성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를 주는 이유가 단어를 쓰는데 뭐 그렇게나 오래 걸릴까 싶겠지만, 지금 이 텍스트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봐도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봐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한국어로 잘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교재를 펼쳐놓고 이 표현이 여기 있는 네가 맡은 이 표현이 교재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보고 나면 빨리 끝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한국어로만 이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가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한국어만 쭉 보고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난 아이들은 옆에다가 노트를 한 칸을 더 만들어 놔서 여기다가 너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해석을 적어 놓은 게 조금 어색하다라든지 잘못된 경우 같으면 너의 의견을 여기다가 조금 적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수정하는 이제 기회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는 클래스 카드 세트 만드는 장면을 수업 시간에 보여줘요.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면, 자, 클래스 카드로 가서, 세트 만들기로 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실습, 뭐, 이렇게 해놓고요. 제목을 뭐 나름대로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자,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만든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의 끝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카피를 해요. 근데 선생님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빈칸이 좀 있는데, 빈칸은 네, 저는 처음에는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엑셀 자료 만들기로 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 카드 엄청나게 훌륭한 게 여기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근데 얘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프레이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트를 저장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빈칸이 있고, 잘못된 단어,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린 것들도 있고, 뭐, 제가 쓰다 보면 여기 오타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 세트를 저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은 교실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 학교 교무실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이랑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을, 어, 3분이 제가 해보니까 3분이 제일 적당하고요. 1분이나 2분은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좀 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스로 해서,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여기 제가 선생님들 이름 쓰실 때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나 뭐 중간자리나 아무튼 숫자 4자리로 한번 적어보세요. 숫자 4자리. 글자 쓰지 마시고 숫자 4자리, 생년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아무튼 숫자 4자리로만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소리는 일단 꺼볼게요. 자, 지금 들어오실 때 학생들한테, 제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클래스 카드를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안 한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창에 b.클래스카드.net이라고 치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검색하고 있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 주소창에 쳐야 되고 익스플로러만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드를 넣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학번으로 넣자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교실에 이제 20명인데 지금 17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3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정렬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렬을 하는 게 있는데 얘로 정렬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이제 번호대로 쭉 소팅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이 빠져 있는지 금방 확인이 돼요. 그래서 수업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빨리 들어온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그 배틀에 들어왔는데 시작을 누르고 선생님 시작 누른 거 보고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빠져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도 막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그 얘기도 항상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빨리 들어온 친구들은 항상 그 기기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선생님들 다 안 들어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연수에서 항상 이제 다들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모두가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30명이 되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 남았어요. 3명.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솔팅을 하면 누가 빠져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자, 3명, 2명 남았습니다. 네, 2명 남았습니다. 자, 몇 번아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안 들어가져요를 그때서야 얘기해요.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솔팅을 해서 누구야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제가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기기에 문제와 선택지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세트를 금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빈칸도 있었죠. 그리고 틀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났죠? 자, 끝이 나면 이제 순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 694, 교실에서 하듯이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제 6941 이 학생이 지금 3,200점을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 뒤에 친구들도 굉장히 잘 했어요. 이제 1번 친구랑, 1등한 친구들한테 이제 네가 생각하는 비결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마이크 켜고 막 주절주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 역시 공부는 그냥 쭉 꾸준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배틀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 이렇게 프레이즈가 나오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이 뭐였냐면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프레이즈를 하나씩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키가 되는 단어를 보고, 선택지 중에 키가 되는 그 단어가 매칭이 이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걔를 보고 하게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했고요.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 그 단어를 타이핑 쳐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화면에 보이는 거를 이제 보고 저 단어를 써야지 하고 나서 쓰고 나서 그 다음 단어를 쓰기 전에는 막 손은 놀고 있는 거죠. 어느 걸 쓰지 이렇게 할 때 손으로는 뭘 하고 있냐면 알고 있는 단어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공부하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실 때 빈칸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오타가 있어요. 이게 답이 없는데 빈칸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우리가 집단지성을 경험을 한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단어장을, 세트를, 교과서를 통째로 다 같이 우리 전교생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너희가 이제 좀 신중하지 않고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너희 지금 경험했지? 빈칸도 있고 오타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치긴 하겠지만 너희가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할 때 남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은 클래스 카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던 이런 팁들, 이야기들,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메타 인지 영역,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을 클래스 카드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 통합을 해서 수업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여기는 아무도 안 적어주셨어요. 채팅창에도 혹시 채팅창에도 질문을? 남겨주신 게 없어요. 네. 네. 다 굉장히 깔끔하게 다 아니, 뭐, 이해를 하신 것 구두로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네, 문장까지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영어, 한국어 뜻, 영어 뜻, 영어 프레이즈로 주고 한국어 뜻, 이거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이 이제 막 이렇게 길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문장들이 있는 수준이라면 문장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장은 너무 길어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프레이즈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세트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 거죠. 문장 세트는 지금 능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능률을 쓰신 경우. 그리고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공유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는 아마 직접 만드셔도 되게 빨리 만드실 수 있고요. 교과서는 이미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검색해 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보통,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만, 1학기 때 많이 사용하셨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문장에 이제, 아카데미 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문장에 스피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녹음 결과를 원격에서 확인해 보시고 수행평가에 반영하시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 스피킹 기능이 사실 저희가 그전에 단어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이제 문장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마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보통 이제 원격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스피킹 학습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버벌로 테스트를 하기 네. 어려운데 이제 원격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이제 좀 대면을 안 하니까 좀 더 낫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음. 여중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칭 게임을 굉장히 미치도록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 엄청난 점수를 하는 그 제가 랭킹을 보니까 1, 2, 3, 4, 5등이 한 명인 거예요. 그 학생은 이제 매칭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어쨌든 공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소리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듣고서 이제 스피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제가 이제 특성화해서 했을 때 그때는 스피킹은 없기는 했죠. 스피킹 기능이 없기는 한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소리들을 그대로 듣고 하니까 대학생들도 잘 모르는 발음을 굉장히 유창하게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특성화해서 이제 아이들이 파닉스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여기 클래스 카드만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저는 특성화해서 수업을 했을 때는 그 학생들 클래스 카드로 40분 수업했어요. 40분 동안 클래스 카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책으로 종이책으로 보는 시간은 10분. 끝나기 전에 10분 동안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특목고에서는 10분 동안 클래스 카드를 하고 40분 동안은 이제 그 다른 활동 수업을 하는 거죠. 뭐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 문단을 요약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구성이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정보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제가 한 거를 하나 더 시간 지났지만 말씀드리면 어, 그 운동에 관한 텍스트여는 교재 그 고등학교 1학년 능률이었던 것 같은데 운동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목적을 줬어요. 목표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운동을 하는 방법을 너희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니까 6학년 아이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모둠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해석을 안 해준 거죠. 학생들은 클래스 카드로만 공부를 한 다음에 교과서를 보고 목적은 이제 아이들의 이제 목표의식은 6학년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한글로 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기 한 2주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앞에서 클래스 카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모둠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그 이해를 했던 부분도 있고 틀리게 이해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굉장히 아이들이 캐치를 잘 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답은 예, 지금 방금 전에 박영민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고요. 음.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그 박영민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좋고 뭐 클래스 카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불만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저 학생들이 구글 시트로 이렇게 단어 작업을 할 때, 네,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도 구글 시트에 자유롭게 그 영어나 한글 입력이 되나요? 네, 됩니다. 어, 그 구글 쓰시면 구글 시트를 아마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지금 업데이트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근데 구글 시트 앱을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네, 입력을 네, 하려면. 그 엑셀도 마찬가지로 팀즈를 쓰시는 학교는 엑셀을 쓰게 될 텐데, 엑셀도 마찬가지로 태블릿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엑셀 앱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 가능합니다. 휴대폰, 패드, 뭐 컴퓨터 다. 네. 첫 번째 어, 가슴 뛰는 앱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첫 네? 번째. 첫 번째. 네, 클래스 카드가 두 번째 가슴 뛰는 앱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음, 가슴 찌는 앱은, 제가, 뭐죠? 아까 제가 썼던 논문, 부스트래핑 시어리 썼던 그건데요. 이제 텍스트를, 끊어읽기가 힘드시죠? 끊어읽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끊어읽기를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끊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어, 수업 자료를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단원을, 네, 텍스트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 가기 전에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끊어읽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다 이해를 다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게 한 문장을 이제 그 통사적인 구조가 이렇게 그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층대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특성화도 있었고 일반고도 했었고 지금 이제 특목고에서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게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또 아, 질문이 있었는데, 특성화고에서 클래스 카드로 40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그 학생들이, 그, 그 학습의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텍스트 길이 정도가 어, 아마 제 기억에 이 정도의 길이가 중간고사 하나의 범위 정도 될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다 이해를 다 잘 빨리빨리 못하게 수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프레이즈로 아까 제가 만들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클래스 카드에 넣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그 학습 모드로 가서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저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질문 받고 도와주고 같이 확인해주고 이거를 저는 목은 안 아프고 발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확인하는데 애들이 딴 거 안 하고 진짜 딱 클래스 카드만 했어요. 진짜. 배트만 미친 듯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책을 봤더니 애들이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또는 이제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잠을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특성화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건데 학생들이 책을 봤는데 아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아는 거는 아는 척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를 클래스 카드를 하고 나면. 그래서 10분 동안, 저는 말 안 해도 학생들이 다 번역해서 막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가 혹시나 틀리면 저쪽에서 막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쪽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저는 구경하다가 이제 종이 치고 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도 애들이 굳이 막 말을 안 해도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대표님 적어주셨는데, 거기 지금 라이브 잉크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샘플로만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 건데, 곧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이 미국의 의사신데요. 열심히 안 보세요, 여기를.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연락이 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메일 보내면 빨리빨리 답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샘플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이 없으신 것 자, 참고로 지금 이제 끊어읽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요. 참고로 클래스 카드에서 문장 세트 만들 때 중간에 이렇게 슬래시를 넣으시고 앞뒤로 블랭크를 넣으면 그러니까 음성을 생성할 때도 끊어읽기로 그러니까 발음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설명이 여기 있어요. 네, 요 설명대로 한번 해보시면 끊어읽기를 해두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을 읽는 거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소리 중요하니까 소리 반드시 학생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얘기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여기 구매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단락을 끊어읽기를 해주냐고 물어보시는데. 클래스 카드 연수라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뭐, 해보시면 아실 텐데, 뭐지? 수능 지문이 하나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 지문, 한 문제 지문. 네네네네. 네, 네. 약간 아쉽네요. 네. 네. 예,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이 클래스 카드 사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답변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뭐 네, 전화를 빨리 직접 답변 주시죠. 네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지켜보고 있으시면 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음성 합성이 되는 거는 한국어도 돼요. 나 맞죠. 네, 다문화 학습하는 쪽에서도 많이 쓰시거든요. 국어 교과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따끈따끈하게는 중국어도 지원합니다. 네, 중국어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네, 독어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어과처럼 편리하게 돼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전을 찾아준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 학습을 하거나 문장 학습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 주변에 제2외국어 하시는 분들이나 다문화나 국어 교과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안내해 주시면 이게 영어 선생님만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영어과에서만 고민하니까 잘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제2국어나 국어과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영어가 다 잘 돼 있긴 한데 암기하는 게 그렇죠. 암기를 위해서는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직원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죠. 선생님은 내돈내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추출 이것도 미친 기능 같아요, 진짜. 여기 보시면 텍스트만 그냥 넣으시면은 단어를 뽑아서 여기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를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오늘 제가 수업한 그것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준에 따라서 단어를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 의미도 다 같이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거죠. 직원으로 뽑아주세요, 저. 얼굴이 같은데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텍스트를 그대로 넣은 거죠, 여기다가. 그대로 넣었는데, 단어랑 뜻이랑 같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영어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네, 아쉽게도 현재는 영어만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뭐 클래스카드 벌써 서비스한 지 저희가 한 5년째 됐어요. 5년째 됐고 선생님들 얘기를 늘 항상 귀를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기능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해준 이 연수를 하다 보면은 늘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제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늘 뭐 교실을 많이 보고 또 원래 저희도 영어 교육업체 출신들이라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만큼 고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자주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앞으로 변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저희 클래스카드가 만들어내는 변화 속도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또 많이 애용해 주셔야 저희도 힘을 내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박영민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수할 테니까 또 참석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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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